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10번째 시간으로 일본의 고대 국가로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일본의 4세기 이후 야마토 정권이 형성되고 이 야마토 정권은 호족들에게 씨와 성을 부여하는 씨성 제도를 통해 호족을 야마토 정권 내에 편입시키려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야마토 정권의 왕도 유력 호족 중의 하나일 뿐이었고 아직은 호족 연합체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가 생긴 것은 6세기 후반 쇼토쿠 태자 때부터입니다. 당시 외척 가문의 힘을 등에 업고 정치적 실권을 잡은 쇼토쿠 태자는 당시 일본을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그는 한반도로부터 불교를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의 종교는 샤머니즘과 관련 있는 신도였습니다. 이는 각 호족마다 각자의 신을 모시고 있는 다신교 사상이어서 중앙 집권화를 꿈꾸던 일본의 국가 통합에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쇼토쿠 테자는 불교라는 단일 종교를 통해 국가 통합을 도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신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일본 종교는 신불스팝이라고 해서 신도와 불교가 절충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쇼토쿠 태자는 관등제를 정립해서 603년 관이 12개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성 제도를 벗어난 것으로 관리의 등급을 나누고 개인의 재능과 공적에 따라서 지위를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쇼토쿠 태자가 있던 시절 일본은 수도가 아스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도 하는데 이 시기에는 호류사를 비롯해서 한반도로부터 상당한 양의 불교 문화가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쇼토쿠 태자는 이러한 개혁 정책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시 중국의 수에게도 대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 국서에서는 해가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가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국서를 보냅니다. 라는 국서를 보내 수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쇼토쿠 태자의 이런 개혁 정책으로 일본은 중앙 집권 국가로의 첫 발을 내딛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특히 쇼토쿠 태자 본인도 당시 자신의 외척 세력인 소가시의 지원을 등에 업고 개혁을 추구한 것이라 강력한 왕권을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던 겁니다. 실제 쇼토쿠 태자가 죽자 귀족 가문인 소가시가 권력을 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등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한편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수당의 한반도 침입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당나라를 배우러 간 사절단이 견당사를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있던 일본 조정에서는 앞으로 당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하고 나면 곧 다음 차례는 일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카 노우의 왕자와 일부 호족은 천황 중심으로 국가를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전횡을 일삼던 소가시를 제거하고 천황 중심으로 개혁 정치를 시행하는데 이를 645년에 있었던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다이카 개신에서는 공지 공민제, 모든 토지와 백성은 국가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정도로 황실 중심의 개혁 정책들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에 반발하는 호족이나 귀족도 있었지만 660년 백제가 망하고 백촌강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패하는 등 당시의 국제 정세가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이들은 천황 중심의 개혁 정책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이런 개혁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701년에는 다이호 율령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이 율령은 당의 삼성육부제를 기초로 하면서도 신과 제사 중심인 일본 고유의 문화를 고려해서 이관 팔성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해서 백성의 생활 안정을 깨하고 국가 재정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먼저 뜨는 곳의 의미인 일본이란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7세기 말 8세기 초의 일이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던 일본은 천황의 위상을 세우고자 710년 수도를 나라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794년까지 이 시기를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서 헤이조쿄를 건설했는데 북쪽 중앙에 궁성을 두고 중심지에 귀족의 저택과 대사원들을 건립해서 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이때에는 중국 당나라의 개방 정책으로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당나라의 유학을 떠나거나 당나라의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견당사를 파견해서 당의 선진 문물을 계속해서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8세기 중반에는 수도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시 천황인 쇼무 천황은 전염병을 막고자 도다이지 이사를 짓고 대부를 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 나라 시대 중반부터 점차 국가 통치력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다시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95년부터 일본 정부는 수도를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일본 역사에서는 이때부터 1192년까지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당과 신라도 국가가 몹시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견당사를 폐지하고 국내 문화 발전에 힘쓰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러한 문화를 국풍 문화라고 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가나 문자가 널리 쓰이고 시와 소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가의 통치력은 이미 나라 시대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안 시대가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서 사실상 율령체제는 붕괴되었고 귀족과 사원의 사유지 확대는 계속되어 마침내 커다란 장원이 형성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본 고대 국가로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일본의 율령체제 수립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나라 시대와 해안 시대 특징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